868번입니다. 자, 양수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 일단 A와 B가의 대소관계, 즉 1과 B와 A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네요. A, B는 모두 다 양수니까 이 0보다 큰 것은 확실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좌변과 중변을 본다면 바로 a분의 1이 1보다 작잖아요. 자, 그러면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여기는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수 a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네요.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가 맞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변과 우변을 보면요. B 또한 양수니까 양변에 B를 곱해버리면 자, 이 중변은 1에다가 B를 곱하면 B가 되고 여기 B를 곱하면 1이 되어서 B는 1보다 작다.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죠. 따라서 B는 1보다 작다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A, B는 모두 다 양수니까 0보다 크다는 맞겠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은요, 우리가 A와 B의 대소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자, 1은 어떻게 보면 A보다 큰 수가 되고, B는 0과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의 수가 되니까, B는 어떻게 보면 진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A는 1이 아니니까, 그죠? 1보다 큰 가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이 두 식을 비교할 때,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물론 양변을 A, B로 나누어도 되고요. 자, 이 두 식의 대소 관계는 빼본다는 게 기본이었죠. 따라서 AB 제곱에서 A 제곱 B를 빼보는 거예요. 자, 뺄 때는 이렇게 합차꼴보다는 곱꼴로 나타냈을 때가 부호를 체크하기가 편하니까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A, B로 묶으면 되겠네요. 앞에는 B가 되고 뒤에는 A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B 마이너스 A는 B가 A보다 작죠. 따라서 음수가 되겠습니다. 양수와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이 두 수를 뺐는데 음수가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A 제곱, AB 제곱보다 뒤에 있는 A 제곱 B가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 거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디귿은요. 자, 좌변에서 우변을 빼버리면 AB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B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부호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AB 상수니까 바로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합과 착고를 곱꼴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2차인 AB를 어떻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찢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를 만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를 만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상수한 걸 곱해버리면 1이 되니까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고 했죠. 여기 A하고 이런 A가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바로 양수가 되겠고 B에서 1을 뺀다는 것은 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버리면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아니죠. AB 플러스 1이 누구보다 A 플러스 B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버리면 음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옳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두 수를 뭐 한다? 빼본다. 빼어서 양수가 나왔다는 말은 앞에 부분이 크고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뒤에 있는 게 크겠죠. 0이 나왔다는 말은 앞과 뒤의 숫자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869번입니다. 자, 다음 이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x가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다음에 관한 바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먼저 생각해 볼 때, 자, 이 x의 개수가 a 플러스 b인데요. 우리가 이 x의 해를 구하려면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런데 주어진 식은 자, x가 작다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결과값 해는 크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x 앞에 있는 바로 개수 a 플러스 b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면 자, x는 바로 a 플러스 b분의 a보다 자,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그 결과 이 a 플러스 b분의 a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3분의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으니까 3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가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b는 무엇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다? a가 이하하면 2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b 자리에 각각 무엇을 대입할까요? 바로 2a를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 이 부등식은 ax 플러스 a가 크고 자, b 자리에 2a가 들어가니까 2ax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자리에 2a가 들어가면 바로 마이너스 4a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바로 1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a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x가 되어서 자, 2ax 마이너스 ax는 ax가 되겠죠. 우변을 적을 것을 좌변을 적었으니까 분호 방향은 바뀌어지고 반대로 마이너스 4a를 이항하면 플러스 4a가 되어서 5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앞에 있는 개수 a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a분의 5a가 되는데 문제는 a의 부호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호를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B는 EA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B를 어디에? 여기에 바로 대입을 해주는 거죠. B 자리에 EA를 대입하면 얘가 3A가 되어서 3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양수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3분의 0이 되어서 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값이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A가 음수니까 B도 음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모든 B를 A로 바꾸었기 때문에 A의 부호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음수였으므로 양변을 A로 나눌 수는 있고 0이 아니니까 그 대신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A와 A를 약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바로 해는 A 값과 B 값을 모르지만 바로 X는 5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식을 이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870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복소수에서. 자, 루트와 루트를 곱했는데, 자, 안에 있는 x-5와 마이너스 3-x를 곱했지만, 루트 앞에 누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이 루트 속이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수를 바로 루트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은 자, x-5가 무엇이고 음수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값이 무엇이 되어도
0이 되어도 이 식은 성립하죠. x-5가 0이면요. 얘가 0이므로 전체가 0이 되고, 자, 여기는 루트 속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0이 되고, 마이너스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이 꼴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 주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 정도는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나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나는 자, 나눗셈인데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우리가 결합을 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자, 엄마가 나빠야 되죠. 분모가 나빠야 됩니다. 분모가 바로 무엇이고 음수이고 그리고 분자 x 플러스 6이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수는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분자가 0이면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x 플러스 6은 무엇이 되어도 된다? 0이 되어도 된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 플러스 2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만 분자인 x 플러스 6은 0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그리고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되겠다? 자, 그런 거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바로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자, 일단 숫자를 표현해 보면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4점을 찍고요. 가장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5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 이 꼴이 들어가니까 새까맣게 5도 이 꼴이 들어가니까 새까맣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은 들어가니까 새까맣게 자, 마이너스 2는 이 꼴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자, 구멍을 빵구뽕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부분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얼마까지가 된다? 마이너스 2 미만까지만 되어서 자,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속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죠. 자, 따라서 몇 개? 정수 x의 개수는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한 개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1번입니다. 자, 두 자연수 AB예요. AB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AB에 대하여 B분의 A를 소수점 안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분수를요, 소수점 첫째 아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된다는 말은 이 B분의 A가 가장 작으려면 4.5가 되면 되죠. 우리가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가 5가 되면 반올림이 되니까 4.5부터 시작해서 5.5가 되면 바로 6이 되버리니까 5.5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에 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
자, 2a-5b가 23이라는 이렇게 관계식이 AB의 관계식이 하나 만족했어요. 자, 이럴 때 A와 B는 자연수니까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를 봤을 때 바로 이 부등식과 방정식의 연립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등식과 방정식을 연립할 때는요,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대입할 수가 없죠. 반드시 방정식을 어디로? 부등식에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B는 무엇이 된다? 자연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AB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어떤 A 값이나 B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a-5b는 23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양변에 일단 분수니까 b배를 해도 되나요? b는 자연수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4.5b보다는 누가 크고 a가 크고 누구보다는 작겠다. 5.5b보다는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a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자, 좌변, 중변, 우변을 모두 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2를 곱해 보면 얘는 4.5 곱하기 2가 바로 9가 되겠죠. 따라서 9b보다는 크고요. 중변은 2를 곱했으니까 2a가 표현되겠죠. 자, 5.2에 5.5에다가 2를 곱하면 바로 11이 되어서 바로 우변은 11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a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자? 자, 이 방정식은 바로 2a라는 것은 바로 뭐다? 5b 플러스 23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자리에 바로 자, 9b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 2a 자리에 5b 플러스 23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이 연립부등식이 B에 관한 연립부등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바로 좌변과 중변을 하나 풀어주고, 그리고 누구를? 중변과 우변을 하나 풀어주면 B에 관한 바로 해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5B가 이하하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4B가 되어서 4B가 23보다 작겠네요. 따라서 B는 얼마보다? 4분의 23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5B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5B가 되어서 6B가 되고 6B가 크겠네요. 누구보다? 23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6분의 2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는 똑같이 23인데 분모가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 되죠. 자,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b가 더 작고 얘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분의 23이 더 큰 숫자잖아요. 그죠? 따라서 6분의 23보다는 b가 크고 바로 4분의 23보다는 더 작다는 b의 범위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B는 무슨 수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4가 될 수 없죠. 3점 자가자가로 표현할 수가 있고 6, 4, 24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 6이 24가 안 되니까 5점 자가자가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3점 얼마보다는 크고 5점 얼마보다는 작은 자연수는 바로 4와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B가 4일 때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가 5일 때도 A 값을 찾아보면 되니까. 자, B가 4면요, 여기에서 2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4면 20이 되어서 23이 되겠네요. 따라서 2A는 얼마가 된다? 43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바로 2분의 얼마가 된다? 43이 되는 거예요. A 값은 2분의 43인데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이 A와 B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자연수가 되지 않아서 B와 4일 때는 바로 해당되지 않겠네요. 이번에는 B에 5를 대입하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2A는
B에 5를 대입하면 25가 되어서 25 더하기 2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는 얼마가 되죠? 48이 되어서 바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A, B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24가 되고 B 값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질문하는 A와 B의 곱은 24 곱하기 5가 되니까 5, 4, 20에 5, 20이면 120이 되어서 바로 이 A, B의 곱은 1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자연수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연립할 때는 항상 방정식을 부등식에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올림에서 5가 된다는 말은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5가 된다는 말은 이 분수는 4.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5.5보다는 작다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반올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2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어떻게 중변을 두 번 사용해야 되죠? 좌변과 중변을 하나의 식으로 놓고 중변과 우변을 하나의 식으로 놔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좌변과 우변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놓고 중변과 우변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풀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부등식은요, 이 중변을 가지고 좌변, 중변 한 번, 중변, 우변을 한 번 풀어줘야지만 정확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 변형하여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 나온 해지만 이 해라는 것은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해는 아니, 원래 부등식의 해는 아니지만 이 잘못 사용된 이 연립부등식 해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를 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A와 B 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위의 식을 처리해 보면 2x가 이항하면 x가 되고요. 자, a가 이항하면 b-a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x로 표현하면 우변은 적을 걸 좌변은 적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b가 이항하면 되니까 1-b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었다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한쪽에는 이 꼴이 있고 한쪽에는 이 꼴이 없으니까 이 꼴이 있는 쪽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이 꼴이 없는 곳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B 값은 얼마를 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B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 풀어서 나오는 이 해를 가지고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B 값이 얼마다? 2가 나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어졌는 이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3x에다가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크다 x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1보다는 자, 크거나 같은데, 2x 플러스 b가 되니까 b가 2가 돼서 이 연립부등식이 원래의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즉, 좌변과 중변을 한번 풀어주고 바로 중변과 우변을 한번 풀어줘서 바로 연립 부등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를 이항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중변과 우변은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겠죠. 2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의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느껴지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1보다는 작다가 바로 2번의 답이 되고 정확한 이 원래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3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내줬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는 이게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럴 때 바로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플러스 부분을 마이너스로 다 고쳐놓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해를 보고 A, B, C, D의 관계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꼴이 있는 부분이 바로 새까만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서 이 마이너스 3은 아래에 있는 부등식과 연관이 있고 5는 빵구 뽕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식과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5가 위에 있는 식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5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어야 되죠. 따라서 얘의 해는 x가 5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됐다는 말이고,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바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바로 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보세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ax는 어떻게 되죠? 자, 이하하면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호 방향이 결과적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일단 A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에 바로 뭐가 하나 숨어져 있다. 자, A는 양수다라는 것이 하나 숨어져 있는 거죠. A가 양수였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해가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a분의 마이너스 b가 5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a가 0보다 크다는 것과 a분의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5라는 값이 나왔다는 말은 B 또한 앞에 마이너스 B가 있기 때문에 B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지만 분자도 양수가 되어서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X 플러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X는 D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C가 양수든 음수를 일단 이항은 할 수가 있겠죠. 자, 0은 되지 않습니다. 0이 돼버리면 해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그럼 얘 또한 C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것과 같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분의 마이너스 D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씩으로 나오면서 C가 양수인데 전체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말은 D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처리할 때 AX는 마이너스 B가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자, A가 양수죠.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A분의 B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분의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가 5니까 A분의 B는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5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5니까 결론적으로 x는 무엇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식은요. 자, cx-d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d를 이용하면 d가 되고요. 자, c 또한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C분의 D는 뭐가 되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 C분의 D가 마이너스 3이므로, 자, 여기에서 C분의 D는 무엇이 된다? 3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얼마 된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부등식 해에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5보다 작고요. 자, 이쪽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나요?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873번에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있다 없다. 해가 없다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푼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